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박서진입니다. 올바른 건강 상식은 배워보고 또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는 시간이죠. 건강매거진 현재 실시간 방송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는요, 건강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나이가 들면 피해가기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요. 이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 전화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이상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 장수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첫 번째 원인은 네. 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인대가 원래 이렇게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데 이렇게 황색으로 굉장히 두꺼워졌죠. 그러면 노란 신경이 보름달처럼 동그라야 되는데 완전히 검은달이 돼서 찌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MRI로 보면은 신경이 보름달처럼 동그랗죠. 아주 동그랗게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인대가 V자로 두터워지니까 신경이 아주 가늘어졌어요. 그러네요. 확실하게 두 그림이 정확하게 다르네요. 네, 찌그러진 찐빵처럼 찌그러져 버리죠. 네. 네. 자, 이게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인은 네. 척추뼈가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네. 이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네. 척추가 제자로 있지 않고 이건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이것은 척추뼈입니다. 이것은 허리뼈입니다.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하얀 신경이 내려가다가 여기 까맣게 눌리는 게 보이죠. 네. 그 뼈가 앞쪽으로 밀리니까 인대가 이렇게 시커멓게 눌리게 됩니다. 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면 요 까만 인대가 신경을 눌러서 까맣게 신경이 눌려버렸죠. 네. 여기서는 뼈가 뒤쪽으로 밀렸어요. 주로 위쪽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이건 요추 4번, 5번이고 요 요추 여기를 5번이라고 그러거든요. 5, 4, 3. 2, 3번에서는 뒤로
눌려 있죠. 어긋나 있네요. 그래서 후방 전이증이 주로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두꺼워진 인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척추 전이증, 척추뼈가 어긋나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일단은 손상이 된 인대가 척추관 협착증을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늙고 병들고 그런 것들이 손상된 인대가 네, 처음에는 인대가 이런 식으로 볼록해지 정도니까 신경이 잘 통과하죠. 그냥 이건 잘 그렇죠. 통과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인대가 불룩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 척추 이 허리에 손을 대보면 뼈와 뼈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공간이 있어요. 있죠. 네, 만져지죠. 그 사이를 척추 뼈 사이 인대라고 그러는데 그 인대가 두터워져 가지고 황색 인대가 안으로 툭 튀도록 거죠. 뼈가 어긋나고 디스크가 볼록 나오고 인대가 뒤로 튀어 들어가고 이런 관절이 커지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척추관 협착증의 해부학에서 핵심은 인대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웨덴 업살라 대학에서 냉동 해부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네. 그러니까 냉동 해부학에서 확실히 발견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손상된 인대, 불필요하게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면서 이제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통해 알 수가 있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아픈 건 아닐 것 같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이 방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앉아 이렇게 조글씩 앉으면 괜찮고 쭈그리고 앉으면 괜찮고 네. 소파에 앉아 있어도 편안해요. 아,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편안한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게 디스크 병하고 달라요. 디스크 병은 움직이면 다리가 아파요. 아프죠. 예. 그런데 협착증은 가만히 반대로 얘기하면 네.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 그게 아니고 괜찮다가 움직이면 불편한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네. 서서 걸으면 엉치가 빠질 것 같고 쭈그려 앉으면 편합니다. 네. 오래 서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무거워지고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무디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앉기도 하고 이러죠. 걷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구부정하게 걷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약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다리가 편안해지니까 앞으로 구부정. 사람을 만나면 또 바로 펴죠. 근데 맞아요. 저 차렷 자세처럼 네. 그냥 혼자 갈 때는 일단 구부정하게 걷게 되고 네. 또 밤에 바로 자면 허리가 아파지고 불편해서 옆으로 자고 일어나면 다리와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걷다가 조금 앉아서 쉬었다가 또 걷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을 반드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좋은 진단은 네. MR, 자기공명영상진단수, MRI입니다. 네. 자기공명영상진단수, 네.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으면 이렇게 절단한 면에서는 V자로 네. 이게 단면이네요. 인대가 단면도에서는 네. V자로 인대가 잘 두껍게 보입니다. 이게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데 지금 마본지처럼 아주 두꺼워졌죠. 그러네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서 측면 사진이죠.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신경이 하얗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눌리기 때문에 까맣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하얀 신경이 검게 막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MRI 검사를 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서 MRI를 찍 때 신경 조영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통하느냐 안 통하는 거는 신경 조영술만
알게 되는데 네. 이게서 그 우리 환자분이 꼭 요구를 의사한테 해야 됩니다. 신경조영술 MRI를 찍어주세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훨씬 오래 찍고 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네. 꼭 이걸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신경은 아주 굵게 바로 쭉 내려가죠. 그러네요. 끈김이 이거는 없이. 졸린 신경입니다. 졸려서 이게 끊어질까 말까 하죠. 이거는 막힌 신경인데 의사들이 신경이 끊어졌습니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 의학 교과서에서 스파이널 너브 커팅이라는 척추 신경이 끊어졌다고 영어식 표현이 돼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나가는 건데 실제로 끊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눌려서 막힌 거예요. 막힌 신경. 그래서 풀어주면 바로 통합니다. 막힌 신경이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한 군데만 안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는 거죠. 여러 곳이 마디에. 막히고 졸립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좀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병원에서 한번 MRI 그리고 신경조영술을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척추 협착증이 있는지 아닌지 보다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조영술로 보니까요. 막힌 부분이 훨씬 더 눈에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제 신경이 막힌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 식형이 막힌 경우에는 정상이 한 5분이나 500m 이상을 걷지를 못하고 네. 발가락, 발목, 무릎에 마비가 오고 심지어 너무 오래 방치된 경우에는 대소변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네. 그래도 앉아 있으면 괜찮으니까. 누워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분이 있어요. 참으시면 안 척추관 돼요. 협착증 안 아픈 게 특징이에요. 아프지가 않다. 그렇군요. 서서 걸으면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으면 아프질 않아요. 예. 그게 디스크하고 다른 병입니다. 디스크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죠. 그렇죠. 예. 극심한 통증. 그래서 근육이 마를 때까지 놔두는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서 근위축이 흔히 오고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주사요법 맞으면 그때뿐이에요.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오래 가봤자 6개월. 금방 재발합니다. 그다음에 비수술 치료를 해도 자주 재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정상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설명을 쭉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매거진 장수의 비결, 잘 걸어야 건강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혹시라도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질환이든 수술 치료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갖게 마련인데요. 척추 협착증도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척추관 협착증일 때 우선 정상이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고 재발되고 그렇죠. 낫지 않을 경우. 네, 그다음에 시술을 뭐 꼬리뼈 시술, 신경구멍 시술, 네. 신경 성형술 이런 네. 여러 시술도 비싸요 요새는. 시술을 해도 재발하거나 보행장애나 근위축이나 하지 위압감과 마비나 대소변의 장애가 있으면 원인 치료, 네. 근본 원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나 또 재발을 하거나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 예.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환자들이 기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수술이 컸어요. 그동안은. 과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 원인이 뼈가 잘못된 줄 알고 뼈를 다 잘라냈어요. 척추관 협착증 원인이 디스크가 돌출된 건 줄 알고 디스크를 다 잘라내 버렸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잘라낸 것을 골룡압수를 하고 네. 뒤에 뼈를 잘라내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이 나사못을 박았어요. 이래 골룡압수를 시행한 것이 과거의 수술이고 부담이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네. 새로운 기술은 척추관 협착증은 나사못을 박을 필요가 없구나. 뼈를 붙일 수가 필요가 없구나. 왜? 뼈를 아예 잘라내지를 않으니까. 관절도 잘라낼 필요가 없구나. 디스크도 그대로 두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고 냉동해부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냉동해부학이라는 것은 금방 살아있는 인체와 똑같은 아주 적나라한 아주 그 사는 사람과 같은 해부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발견을 했는데 네. 신경을 누르는 인대만 이렇게 제거하고 그 인대를 요 하얀 표시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시험한 분이죠. 이분 고정을 허리를 고정하는데 연성 고정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인대 재건수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은 부담이 큰 척추 유압술 같은 걸 많이 떠올리셨다면 지금은 이제 불필요한 뭐 뼈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인대에만 재건을 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또 재발과 후유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걸 좀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인대입니다. 네. 확실하게 네. 나쁜 인대예요. 그래서 나쁜 인대를 발라내고 새로운 인대를 넣으면은 두꺼워진 신경이 아주 도로 두터워졌죠. 하얀 신경이 두터워져서 신경이 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신경 길이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넓어졌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모습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척추인대 재건수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척추인대 재건수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척추인대 재건수는 최소 절개 네. 수술이기 때문에 네. 한 부위에 30분 걸려요. 한 부위에 30분 정도 예상.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네요. 골룡압수를 한 부위에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대만 발라내고 인대만 고치기 때문에 네. 30분밖에 안 걸리죠. 좋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영상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희 네.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척추뼈예요. 예. 예. 척추뼈를 횡단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안에 인대가 두터워지고 신경이 납작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저 뒤쪽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황색인데 황색인데, 예.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죠. 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 있네요. 신경이 그러네요. 확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초 신경이 눌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불편해져요. 머리도 아파지고 뭐 우울해지고 사람이 네.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본 원인을 고쳐줌으로 해서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고친 사람이 무려 10년이나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합니다. 네. 이것은 SCI 논문으로 밝혀진 바죠. 그런데 부담이 없는 이유는 뼈를 전혀 안 갈죠 지금. 다이아몬드 드릴로 그냥 나쁜 인대, 황색 인대를 발라내는 모습입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뼈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황색 인대만 다이아몬드 드릴로 발라내서 저것을 전에 통째로 이렇게 발라내는데 똥나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나비 모양으로
황색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 네. 감압이 되면 바로 팔딱팔딱팔딱 그 자리에서 신경이 살아나면서 저리 온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모습이죠. 마지막 모습이 이거는 이 사진은 두 군데를 했네요. 네. 3번, 4번, 4번, 5번 두 군데를 다시 인공인대로서 재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허리보다도 수술 후에 허리가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해지는 이유가 원래는 병든 인대였는데 네. 인대를 재건했기 때문에 허리가 더 튼튼해져서 더 활동적이 되고 더 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꺼워지고 커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또 이제 새롭게 재건수를 통해서 인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허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분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척추인대 재건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 절개로 척추 관절을 손대지 않고 뼈를 손대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이고 그래서 척추의 안정화를 시켜주고 운동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네. 나사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온돌방에 앉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의자 생활만 해야 되는데 네. 인대로 재건한 분은 방바닥에 잘 앉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수혈을 안 해서 참 좋습니다. 절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수혈을 하는 부담이 없는 거죠. 네. 무수혈 수술을 하면 커피 한 잔 정도 피. 그거는 뭐 거의 무출혈로 봐야죠. 무출혈, 네. 무수혈 수술이 되기 때문에 네. 회복 연전은 얼마나 빠르냐? 하루 만에 좋아져요. 그렇군요. 정말로 하루 만에 좋아집니다. 오늘 수술을 받으면 내일부터 바로 딱딱 걸어다녀요. 바로 걸어다닌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오버 더 나이트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을 환자들의 과장하면 마치 이렇게 손을 탁 대놓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러니까 탁 일어나서 걸어졌다고 아주 기적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만큼 좋습니다. 바로 하고 또 다 후유증이 없다는 장점. 척추관 수술, 협착증 수술 왜 안 합니까 사람들이? 하면 좋아진다는 걸 아는데도 후유증이 겁이 나서 안 하거든. 네. 이 인대 재건술은 후유증이 없다. 후유증을 아래 일으키지를 않는다. 왜 안 일으킵니까? 뼈를 안 자르니까, 디스크를 안 자르니까, 관절을 부수지 않으니까 후유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재발률은 뼈를 융합하는 방법은 재발률이 25%입니다. 네. 그럼 그게 겁이 나서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거나 현미경으로 탄성 감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23%입니다. 두 개나 23%, 25%. 인대 재건술은 재발률이 지금까지 4%입니다. 가장 낮은 재발률이에요. 네. 좋습니다. 척추인대 재건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다 좀 적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박사와 함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걷는 게 일단 힘드시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 좀 의심이 되는 걸까요? 박사님? 다리가 네. 걷는 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요거는 이제 사연만 접수를 해주신 거예요. 이 사연을 보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걷는 거리로서 제가 적응증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다리가 저린 것이 5분 만에 저리냐, 10분 만에 저리냐, 30분 만에 저리냐, 네. 1시간 만에 저리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네. 걷는 것을 한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이것만 다른 검사 봐야 되겠지만 30분 이상 잘 걷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사람이 하루에 걸으면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주사 치료 보존요법을 쓰게 되고 네. 5분밖에 못 걷는다. 10분만 걸으면 주저앉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런 분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야 되는 기준은 얼마나 걸을 수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걷지 못하면 고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걷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짧다. 짧게 걷고 쉬어야 된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방법들도 척추협착증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잘 고려해 보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70대 아버님께서도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주사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남겨주셨네요.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음 치료를 넘어가야 되죠. 당연하죠. 네. 주사 치료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 하지 마십시오. 3번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3번 정도. 주사 치료 처음 했을 때 한 몇 달 가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뭐 한 1개월밖에 안 가고 세 번째 하니까 2주밖에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이 근본 치료를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주사 치료를 했더니 1년간 멀쩡하게 잘 지난다. 주사 치료를 3번까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 치료를 3번 이상 받는 것은 그 약이 스테로이드인 줄 알죠?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이니까 당뇨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쿠싱 신드롬이라는 병도, 얼굴이 퉁퉁 붓는 병도 유발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단축시키죠.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3번까지만 맞는다. 주사요법 3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번 이상 해야 될 경우가 오면 자기공명영장진단서 MRI를 찍고 근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0대 어르신께서도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80대 어르신이시고요. 1년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재수술을 해야죠.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군요.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네. 재수술은 어렵기 때문에 재수술 전문 병원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네. 왜 재수술이 어렵습니까? 교과서에 적혀 있죠. 같은 부위를 또 수술하면 50%가 실패한다고 텍스트북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떡이 돼 있고 신경이 유착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절개를 하면 나쁜 결과가 무려 50%가 온다는 거죠. 50% 2명 중에 1명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수술은 안 해야 됩니다. 네. 재발된 척추관 협착증도 90% 이상에서 99%까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뒤에서 허리를 수술하신 분은 이 뒤에서 수술하신 분은 옆으로 들어가면 되죠.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내시경도 있고 복강경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주 악화돼 가지고 뼈가 미끄러진 분은 또 있어요. 네네네. 뼈가 미끄러진 분은 배꼽 밑으로 한 3cm 정도 절개해서 전방 골룡압수.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물론 창자는 전혀 손 안 되죠. 옆으로 후복막으로 들어가서 그 골룡압수를 하면 수술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네. 잘 걸어 다닙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재발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재수술이 필요하신 상태고 재수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잘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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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75세 나이고요. 네, 75세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실까요? 협착증이 오래돼가지고 한 15년 넘었어요. 허리 아픈 지가. 네. 이게 다리도 저리고 또 요새는 무릎까지 몸짱 아파요. 엉치가 아파서 네네. 많이 걷질 못해요. 엉치가 아프시고요. 예. 혹시 뭐 최근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요새는 안 받고 그 전에 받았는데 그 지금 허리 주사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거든요. 네. 신경 주사 그걸 맞고 있는데 아이고 시술을 해야 될 것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네요.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 주사를 예, 맞고 예. 계신데 아직도 예. 좀 증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 박사님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서 걸어 다니는 시간이 얼마? 버스 한 정거장,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는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나요? 조금 힘들어요. 한 10분 가면 쉬어야 되는, 걸어가다 쉬어야 예. 되나요? 엉치가 아파서 걷질 못해요. 가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면 건강에 아니- 지장이 많죠. 우리가 예. 30분을 걸을 수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30분을 그것도 빨리 걸어야 돼요. 예. 느리게 아주 뭐 나이 들었다고 천천히 걷는다. 그거 정상 아니죠. 나이 들어도 척추관 협착증이 없으면 빨리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90이라도 바로 걸어야 되는 게 정상 인간이죠. 지금 천천히 걷고 오래 못 걷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 고치되 최소 침습 방법, 출혈이 없는 방법, 빨리 끝나는 방법,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척추 인대 재건술 이것을 하면 75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대 재건술은 네. 90세도 받을 수 있고 아, 지금까지 기록이 100세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100세에 왜 받느냐? 100세에도 걷고 싶거든요. 그럼요. 일단 걷지 못하면 전신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걸으면은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100세에 수술해서 102세까지 사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부담이 좀 적은 상태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68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걸으면 다리가 마비가 돼서 마비 증상이 있었고 오래 못 걸어서 근본 원인 치료를 했는데 인대 재건술을 한 이후에 바로 인대가 커져서 잘 걸어 다녀죠. 네. 20년간 재발이 없이 지냈는데 지금 88세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이분이 더 한 100세대 분인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잘 걸어 다니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으셨고 치료 후에 20년간 재발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9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MRI 사진인데 척추 단면의 사진이네요. 네, 단면이요. 척추 네. 단면 사진인데 걸으면 힘이 빠져서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인대가요. 까맣게 V자로. 그래서 보름달 같아야 될 신경이 찌그러진 찐빵입니다. 그런데 인대 재건술 후에 여기 보면 인대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네. 동글동글하게 인대가 있고 완전히 보름달처럼 신경이 펴졌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커야지만 여기 인공인대고 그렇죠. 여기 신경이 신경. 잘 통과하고 있던. 신경 다발을 보면 네. 마치 국수 다발처럼 신경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쪽은 찌그러져 있는데 이거는 네. 보름달처럼 신경이 회복되죠. 바로 수술방에서 바로 신경이 펴져서 네. 바로 펄떡펄떡 신경이 뛰는 살아나는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압박되어서 내 척수액이 안 통하고 압박되어서 피가 안 통했던 거죠. 그래서 다리가 저린 건데 네. 감압하면 바로 피가 막 통하고 네. 팔딱팔딱 살아납니다. 바로. 네. 좋습니다. 79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1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미 자세가 약간 앞쪽으로 좀 구부정하셨네요. 네, 이분은 걸어가면 네.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요. 점점. 걸어가면. 예. 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펴는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진짜 병이 이거는 예. 다른 사람 만나도 못 펴요. 진짜 척추가 후만증, 이걸 후만증이라는데 후만증이 된 사람은 네. 그런데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딱 바로 일어섭니다. 딱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면 늘 이렇게 딱 바로 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펴주는데 부담 없이 허리를 펴주는 것이 인대 재건술입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으로 인해서 구부정한 자세가 좀 힘드셨는데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허리를 바르게 펼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상호 박사와 함께 장수의 비결, 잘 걸어야 건강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이런 치료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좋고요.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한 마디에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마디에도 동시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정말로 다발성으로 옵니다. 네. 보통 제일 많은 부위가 4번, 5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고치고 두니까 그 밑으로 내려서 5번 천주 한 번째도 생기고 네. 위로 올라가서 3번, 4번에도 생기고 다른 마디. 그래도 안 고치고 두니까 자꾸 악화돼서 2번, 3번에도 생긴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생겼는데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발성으로 와요.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고 누워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에 네. 고통이 없으니까 자꾸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이렇게 허리에 오래 놔두게 되면 나중에 흉추 등까지 가요. 그 등 이분은 등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눌려 있잖아요. 이 등인데 흉추인데도 지금 협착증 위로 올라간 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다발성으로 옵니다. 근데 이 다발성을 다 고쳐야지 여기만 고치면 골룡압수는 10군데를 못 고쳐요. 골룡압수는 보통 맥시멈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 둘, 세 군데까지는 고칠 수 있는데 그 위에는 고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2번, 3번 나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대 재건수술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고 여러 마디를. 5군데 여러 마디를 네. 다 고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스토리는 이분이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6군데를 한꺼번에 고쳤어요. 6군데를 한꺼번에. 6군데도 한꺼번에 고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흉추 12번 1번, 요추 1번 2번, 요추 2번 3번 4번, 요추 3번 4번, 요추 4번 5번, 그다음에 천추 한 번째. 6곳이다. 네. 6곳 척추관 협착증을 한꺼번에 고쳐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잘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디의 척추관 협착증이 왔을 때는 정중앙 접근 척추인대 재건술을 통해서도 여러 마디가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마디가 좋지 않았던 경우에요. 6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분은 오래 걸으면 주저앉거나 걸어가다가 벤치가 있으면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4곳에 생겼어요. 한 곳, 2곳, 3곳, 4곳 생겼는데 이 4곳을 한꺼번에 척추 인대 재건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경을 확인을 한 거예요. 굵은 신경이 끝까지 잘 완전 살아났습니다. 네. 언제냐? 요게 수술 전 사진이지만 요거는 언제 찍은 거냐? 바로 그날 밤에 찍은 겁니다. 당일 밤에 신경이 다 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기다리라, 6개월 기다리라 이런 게 아니죠. 인대 재건술은 당일 바로 좋아지고 바로 펴진다는 것을 네. 이 조영술로서 증명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61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가 아니라 이제 여러 마디의 문제가 생겨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세 남성분 어르신의 사례고요. 현미경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은 그런 사례네요. 80세 남자인데 가족들이 첫째,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네. 특히 아들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수술은 위험한데 왜 하시느냐고. 근데 본인이 나는 걸으면서 살아야지 걷지 않고 살면 너무 지팡이 짚기 싫다. 그래서 지팡이를 버릴 수 있는 수술입니다. 80세라도 왜 가능합니까?
심장마비라든지 뇌 중풍이 오는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거는 수술 도중에 출혈을 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 출혈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군데를 그것도 빨리 마취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씩 네 군데 했으니까 2시간 만에 이 수술이 끝났죠. 출혈이 없었죠. 그 80세 남자라도 그 다음 날 찍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찍어보니까 신경이 바로 다 살아났으면 그날 밤에 그 다음 날부터 잘 걸어 다녔다는 거죠.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이게 신경이 눌린 부분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신경의 흐름이 아주 원활해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치료 사례 저희가 만나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6세 남성분인데요. 역시 여러 마디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5곳. 네. 척추관 협착증이 5곳이 생기면 이게 드문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요 위에 흉추까지 생긴 예인데 하나, 둘, 셋, 넷, 5곳을 이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수술을 하는 의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옛날에 저도 나이가 70세 넘었으니 2번 나누어서 수술하자. 1차 수술, 2차 수술 이렇게 나누어서 안전하게 합시다 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다리가 종아리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이게 종아리 허벅지를 위주로 해서 여기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더 안 통하는 거야. 밑에를 해놓으면 위에가 더 안 통하고 또 위만 하면 밑에가 더 안 통해요. 이게 네. 우리가 쭈쭈바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해보면 알죠. 밑에 눌리고 위에가 불룩불룩해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고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다. 그래서 한꺼번에 5군데를 다 고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5군데를 다 고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딱 한 개뿐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한 방법, 인대 재건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뼈를 안 잘라내야 되고 디스크를 안 잘라내야 되고 척추 관절에 손상이 없어야 출혈이 없어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군데를 다 한 그날 저녁에 바로 신경이 다 펴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역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던 70대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아주 치료 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방송이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이게 나쁜 인대를 발라낸 다음에 네. 새로운 인공인대를로서 허리를 재건하고 척추를 재건하는 척추인대 재건술이다 보니까 네. 이 인공인대에 알러지를 일으켜서 물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알러지가 생기면 물이 생기면 감기약을 제가 지금 감기 들어서 감기약을 좀 먹었거든요. 페니라민이라는 네. 그런 감기약에 사용하는 콧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페니라민이라는 걸 먹으면 이 물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공인대 후에 물이 생겼다 해서 그 고름이라고 벌리면 안 됩니다. 저절로 흡수됩니다. 나중에. 네. 그런데 또 단점은 딱 하나, 두 번째는 인공인대는 3주간 허리를 너무 비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군요. 예, 3주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인대가 되는데 우리가 토끼로 실험을 했는데 3주 후에는 완전히 자기 인대로 바뀐 자연 인대로 바뀌는 거죠. 네. 3주만은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지 않으면 안정을 필요합니다. 취하는 예, 것이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 좋습니다.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고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